자, 오늘 키워드는 이 재개발 사업 투자할 때 유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강의 좀 전해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하던 재건축을 하던 정비사업이라 그러죠. 또한 아니면 택지 조성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 서울이나 서울 가까이 붙어 있는 곳 재건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규제가 심하고 최근에 공공 재건축인데 시장에서 아직 호응도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재개발은 재건축보다도 약간 그 규제가 느슨하고요. 또한 이번에 공공 재개발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해서 그런지 강북권 포함해서 여러 사업장에서 재개발, 공공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추진이 설립 때부터 입주까지는 보통 10년, 길게는 뭐 15년, 20년까지 걸리는 사업장도 있는데, 그만큼 투자하실 때는 여러 가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업성을 검토하셔야겠죠. 그 구역의 일반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여러 가지 임대주택 그 포지션이나 또한 여러 가지 그 도로나 그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잘 구축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재개발은 그 지역의 노후도가 오래된 곳을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기본 시설과 더불어서 새 아파트를 져주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그곳이 대단지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나 한 가치가 생길 건지, 또한 주변에 어떠한 개발 호재가 가셔야됐는지, 입주 때 그런 여러 가지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꼭 체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재개발은 상당히 사업이 빨리 진행하고자 되더라도 또한 여러 가지 상가나 아니면 그곳에 여러 가지 그 단독주택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반대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반대하신 분들이 그 여론이 크면은 뭐 사업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 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시기 전에 그쪽에 그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 비대위 활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번에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재개발, 특히 이제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도 공공 재개발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도 신축의 어떤 포지션이 최근에 많이 들어온 것은 사업이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한 여러 가지 가치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공공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이 비례율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비례율은 종전 자산하고 종후 자산하고 어떤 그런 그 비례율이 100% 기준으로 해서 비례율이 높으면 그만큼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례율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예전에 이제 고수들이 많이 투자했다고 많이 하시죠. 무허가 건물, 특히 이제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거는 주택 재개발에서는 그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 안 된 경우는 권리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나 사전에 이렇게 공부를 하셔갖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낫고요. 또한 도정법에 의해서 집은 없고 땅만 갖고 계신 분들 있죠. 특히 이제 사도로나 도로 지분을 확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도정법의 과소 필지에 대해서 현금 청산이나 아니면 임대주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그 숙지하셔갖고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지구지정 해제 지역이 최근에 공공 재개발돼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해제된 곳 같은 경우는 해제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그쪽에 사업성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최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셔서 투자하셔야지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3년 전에 그 파르테책에 나온 내용 중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에 투자하시면 5년 내 재당첨 금지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 꼭 체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재개발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 때까지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박해서 투자하실 때는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금 플로우를 잘 짜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재개발 사업장은 한 구역에 1가구에 1 입주권이 나옵니다. 여러 세대원들이 분산해서 한 구역에 투자하면은 하나는 입주권 나오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가나 이렇게 다가구 단독주택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현 지역에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상가 같은 경우는 그 멸실된 이후에 다른 데 가서 그 영어권 보상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요. 초기 단계 구역 지정 되기 전에는 이제 그 면적이 크거나 소유자가 많은 곳은 일단 그 사업이 진행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그런 부분 꼭 체크해서 투자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자기 재무력에 맞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대출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뭐 이주비도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중도금도 보통 60%에서 지금 40%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재무력을 상당히 잘 따져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주변 시세는 최근에 입주한 그 주변의 아파트의 어떤 시세를 좀 꼭 체크해 보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호재가 어떤 식으로 가시화돼 갖고 입주 시에 비슷하게 이렇게 그 호재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재까지 체크하시는 게 좋다. 같은 이제 보통 조합 설립 인가 때 75% 동의를 받아야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5%보다도 좀 높게 받을수록 현금 처고 생산 대상자가 적을수록 조합의 어떤 수익도 이렇게 배가 될 수 있고요. 조합의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동의율 높은 쪽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전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입주 때까지 보통 한 3, 4년 걸리니까 그런 부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동일 뉴타운 내에서도 사업이 빠른 곳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닌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감정가가 통보되는 시점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실수자 입장에서는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오늘은 이제 재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현장 임장 활동도 충분히 하시고요. 아니면 저희 전문가들한테 미리 이렇게 상담하시면은 저희가 그쪽 지역에 나름대로 이렇게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상세 안내드리니까 적극적인 그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사업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재개발 사업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